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계산 문제는 경제론에서 좀 어려운 응용 문제에 해당되는 문제예요. 자, 이 문제는 충분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과감하게 패스해도 괜찮은 문제예요. 계산 문제에 좀 내가 자신 있다, 욕심이 난다 이런 분들만 충분히 준비해가지고 이 문제까지 풀 수 있겠다라고 연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하는 문제인데, 자, 19번에 보니까 아파트 가격에 따른 다세대 수요량의 변화와 자, 아파트 가격에 따라서 다세대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얘가 해당 재화죠. 해당 재화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따져봐라. 이건 다른 재화인 거죠. 다른 재화의 가격에 의해서 해당 재화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계산해보고, 자, 다세대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계산해라. 자, 교차 탄력성은 두 재화의 관계를 해석하기 위한 탄력성인데, 자, 다세대 수요에 이게 해당 재화인 거예요. 그럼 이 앞에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다세대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따져보는 게 교차 탄력성이죠. 자, 그러면 다른 재화가 뭐가 있냐면 아파트 가격이 있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가구 소득이 4% 상승하고 아파트 가격은 5% 상승했는데, 자, 여기에 다세대 주택 수요량이 6% 증가했대요. 자, 그럼 결과가 이거예요. 다세대 수요량이 6%가 증가했는데 전체가, 자, 4세대 수요량을 변화시킨 요인이 가구 소득 때문에 변할 수도 있고, 아파트 가격이라는 다른 재화 때문에 이게 다세대 수요량이 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다세대 수요량이 6% 증가했다라는 건 소득 때문에 변한 것과 다른 재화, 아파트라는 재화의 가격이 변해서 얘가 다세대 수요량이 변했다는 얘기죠. 자, 근데 대체 관계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이론적으로 한번 해석해보면, 자, 여기를 보니까 말이 없으면 정상재라 그랬어요. 소득이 올랐으니까 다세대 수요량은 증가했을 거예요. 정상재니까. 근데 아파트 가격이 올랐으니까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아파트를 안 사고 다세대를 사게 되겠죠. 대체 관계니까. 대체 관계는 살 때 안 사는 거니까 안 살 때 사는 거고, 아파트 가격이 올랐으니까 아파트 안 사고 다세대를 사게 될 거예요. 그럼 소득 때문에 다세대 증가하고 아파트 가격 상승 때문에 아파트 안 사고 다세대가 증가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세대 수요량이 증가했을 텐데, 자, 이걸 한번 따져보죠. 즉, 소득에 의해서 다세대의 수요량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걸 한번 따져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에 의해서 다세대 수요량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것도 따져봐야 될 거예요. 이걸 따져봐야 이 각각을 이렇게 더해서 다세대 주택의 수요량의 전체 변화율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끼리끼리 곱한다 그랬어요. 소득 곱하기 소득 탄력성은 소득에 의해서 변하는 거. 다른 재화 가격 곱하기 교차 탄력성이에요. 자, 소득 곱하기 소득 탄력성 하면 소득에 의해서 변하는 거고, 다른 재화 가격 곱하기 교차 탄력성 하면 이건 다른 재화에 의해서 변하는 양인데, 자, 보니까 얘가 나왔어요. 6%라고. 6% 증가했다고. 자, 소득에 의해서 변하는 수요량을 봤더니 소득이 4% 증가했대요. 소득 탄력성이 0.6이래요. 자, 그러면 0.6 곱하기 4% 하면 2.4%가 증가하는 거죠. 자, 그럼 얘가 뭐냐면 아파트 가격이라는 다른 재화 가격 때문에 변하는 다세대 수요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에 의해서 변하는 다세대 수요량을 얘기하는 건데, 자, 얘를 계산하려면 여기에 6%가 증가했는데 2.4%가 증가한 것과 얼마를 더해야 된대요. 더해서 총 6%가 증가해야 되니까 얘는 3.6%가 증가했다. 얘를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얘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과 교차 탄력성을 곱하면 다세대 수요량이니까, 자,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얼마냐면, 자, 아파트 가격이 5%가 올랐대요. 5%가 상승했는데 여기에다가 교차 탄력성을 곱하면 이게 이 다세대 수요량이 이걸 구할 수 있는데 이걸 계산한 거죠. 전체가 6이 나왔는데 소득에 의해서 2.4가 올랐으니까 다른 재화 때문에 다세대 수요량이 변한 건 3.6% 증가죠. 3.6%. 그럼 교차 탄력성은 곱해진 걸 넘길 때는 나눠주는 거죠. 그럼 3.6 나누기 5% 하면 0.72가 나오네요. 그러면 교차 탄력성은 0.71이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원래 이제 계산하면 이런 거죠. 자, 다세대 수요량의 다세대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계산해라. 자, 근데 얘는 뭐에 의해서냐면 아파트 가격이라는 다른 재와 대한 아파트 가격에 대한 다세대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식이 여기에 아파트의 가격, 다세대 수요량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아파트의 가격은 제시가 됐어요. 5% 올랐다고. 5%. 우리가 계산한 건 전체는 6% 올랐는데 소득에 의해서 다세대 수요량이 2.4% 증가했고, 자, 이걸 계산한 거죠. 그러면 다른 재와 가격 때문에 다세대 수요량이 변한 것이 3.6%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들어갈 것이 3.6% 되는 거예요. 이걸 계산하면 0.7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계산해도 괜찮고, 우리가 끼리끼리 곱해서 그 수요량이 나왔으니까 가격 곱하기 가격 탄력성은 가격에 의해서 변하는 수요량, 소득 곱하기 소득 탄력성은 소득에 의해서 변하는 수요량, 다른 재와 가격 곱하기 교차 탄력성은 다른 재와 가격에 의해서 변하는 수요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통해서 풀어낼 수도 있고 이렇게 정의를 통해서도 풀어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3.6% 증가하고 0.7이니까 2번이 되겠네요. 자, 어려운 문제에 해당되는 거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너무 욕심내면 안 돼요. 그리고 계산 문제 풀 때 주의할 건 본 시험장에 갔을 때 내가 자신 없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그냥 계산 문제를 풀어나가면 안 돼요. 시간이 중요해요. 막상 집중해서 내가 이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면 5분이라는 시간이 훅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시험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충분히 연습된 것만 풀고 싶더라도 조금 자신이 없는 문제는 나머지 문제 다 풀고 돌아와서 풀어야 되는 거, 이걸 꼭 명심해야 돼요. 계산 문제를 풀 때는 꼭 주의해야 될 거, 시간을 충분히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그러면 다른 문제, 지문 문제 다 풀고 시간이 남으면 돌아와서 계산 문제 풀어야 되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요. 자, 20번 보죠. 허프 모형을 활용해서 할인점 A를 방문할 확률과 할인점 A의 월 매출액이 얼마냐. 자, 허프의 확률 모형이나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은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꼭 정리해둬야 되겠죠. 자, 첫 번째, 허프의 요인력을 계산할 때는, 자, 요인력은 거리의 마찰계수 승분의 점포의 크기 이렇게 구할 건데, 자, 보니까 마찰계수는 2라고 나왔네요. 그럼 여기에 2승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는 첫 번째 요인력을 각각 구하고, 두 번째 비율을 구하고, 이 비율에다가 소비자 수를 곱하면 이제 그 도시로, 그 점포로 끌려오는 소비자 수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한번 해보죠. 자, 근데 중요한 게 X지역에 주민이 5,000명이 있는데 X지역에 5,000명이 모두 다 구매자가 아니라 80%만 구매자래요. 그럼 이건 주의해야 되겠죠. 그럼 실제 구매자는 4,000명이라는 거, 이거 한번 확인해 놓고, 그래서 소비자 수는 전체가 4,000명이고 4,000명 중에 몇 프로가 끌려오겠느냐 A로, 이걸 계산해야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요인력을 계산하면, 자, A의 요인력은 거리의 제곱분의 마찰계수는 2니까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를 쓸 건데, 자, 실제 보니까 여기에서 10이고 15래요. 자, 이렇게 직접 계산해도 되고, 실제는 보니까 자, 얘와 가장 간단한 수로 약분해도 괜찮아요. 얘를 2라고 넣어도 되고 얘는 3이라고 넣어도 되겠죠. 약분했을 때 5로 약분하면 2, 3이 되니까. 자, 이것도 공 하나씩을 떼어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해서 풀려지면 하면 되고, 답이 정확히 계산기에 눌러봤더니 소수점이 나와서 잘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가장 간단한 수로 약분해도 괜찮아요. 자, 근데 이걸 보니까 쉽게 계산될 것 같아요. 자, A 요인력은 10의 제곱분의 500이니까, 자, 10의 제곱분의 500 하면 5 이렇게 나올 거고, 자, B의 요인력은 10의 제곱분의 300이니까 3 나올 거고, 자, C의 요인력은 15의 제곱분의 450이니까, 자, 450 나누기 15 나누기 15 하면 2가 나오네요. 2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요인력을 각각 계산했어요. A 거, B 거, C 거. 자, 그러면 A의 유입 비율은 전체 요인력분의 A 거니까, 자, 전체는 10이죠. 10 중에 A 거는 5니까 0.59, 50%가 자, A로 끌려온다는 거죠. 그럼 세 번째, A로 끌려오는 유입 인구수는
A로 끌려오는 유입되는 인구수는 소비자 수의 0.5만큼 끌어온다는 거예요. 소비자가 근데 5,000명이 아니라 80%니까 4,000명이겠죠. 4,000명에 0.5 끌려오니까 2,000명이 되겠네요. 자, A로 끌려오는 건 2,000명, 50%를 끌어올 거고. 자, 근데 여기에 소비액이 1인당 25만 원씩이래요. 자, 근데 총 매출액은 2,000명이 끌려올 거니까 네 번째 하나 계산하려면 자, 2,000명의 소비액이 한 명당 25만 원이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자, 25에다가 1을 곱하면 50이 될 거고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50%에 50 이렇게 된 거죠. 500 나와 있는 거. 자, 그래서 자,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는 이건 올해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니까 꼭 연습해야 되고 자, 유인력을 각각 구하고 그 다음에 비율을 계산할 때는 전체분의 그거 이렇게 해서 비율을 구하고 자, 구한 비율에다가 소비자 수를 곱하면 끌려오는 소비자 수가 될 거고 자, 이 문제는 뭐 응용이라기보다는 2,000명인데 2,000명이 끌어오는데 1인당 25만 원씩 쓰니까 자, 25만 원만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500 이렇게 나오는 게 답이 되겠죠. 자, 충분히 연습해서 나오면 나올 줄 알았어 라고 하면서 자신 있게 풀 수 있어야 돼요. 준비 잘 해주시길 바라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